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투부정사, 동명사 배웠지? 투부정사랑 동명사 구분하는 방법, 역할, 쓰임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가 오늘 다시 테스트 본다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책 펴지 마라. 바로 시켜볼게. 내 눈을 피하는 놈.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놈. 최승기. be used to 부정사. 거기 그대로 스탠드업 해보고. be used to 부정사. 5, 4, 3, 2, 1. 일어나. 심규아. be used to ing. 앉아. 민정우. be used to 부정사. 사용되다. 굿. 박수빈. used to 부정사. 어? 하곤 했다. 최승기. be used to ing. 그대로 석에서 ing. 심규아가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거잖아. 최민혁. be used to 부정사. 그대로 석에서.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너는 조금 방해되니까 최승기 옆에 서 있어 일단. 다시 물어볼게. 저기 서 있는 놈. 일단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오늘 뭐 배우기로 했지? 분사 배우기로 했죠. 분사라는 친구 배우기 전에 저번 시간에 진짜 바로 직전 시간에 분사 포함해가지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개를 무슨 동사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뭐였지? 준동사로 나눈다 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다시 집중.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세 개를 합쳐서 무슨 동사라 부른다? 준동사라 부른다. 준동사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죠? 네, 동사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동사라는 친구를 왜 준동사로 바꿨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왜 동사가 준동사가 되었나요? 뭐라고요? 뻐끔거리지 마세요. 뭐라고요? 아, 문장을 짧게 만들고 또 동사를 두 개 쓰고 싶지 않아서가 핵심이지. 동사를 쓰고 싶은데 동사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준동사라는 친구를 만든 거야. 즉, 동사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준동사를 만들었다는 건 얘는 더 이상 동사다 아니다. 동사이지는 않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너희가 왕자님, 공주님이었다가 갑자기 평민이 된다고 해도 동사의 특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특징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 준동사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한 거 빼고 분사라는 친구를 한번 더 볼게요. 진짜 중요한 거라서 문법 중에서 진짜 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분사는 일단 두 가지 큰 틀로 나뉩니다. 먼 분사, 먼 분사. 뭐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현재 분사는 현재 시제여서 현재 분사고 과거 시제여서 과거 분사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현재, 과거 이거는 뭐랑은 관련이 없다?
시제랑은 관련이 없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냥 이름만 현재 분사, 이름만 과거 분사인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그럼 현재 분사라는 친구는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뉘죠. 뭐 또는 뭐. 능동, 진행.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능동의 반대니까 수동, 진행의 반대니까 끝난 거, 완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거는 뭐 해주셔야 된다? 외워주셔야 된다. 요거는 기본 틀이니까요. 오케이? 그럼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지? 외우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분사라는 친구를 도대체 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분사는요, 제가 중딩들한테 가르칠 때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하라고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데 초성만 따가지고 분사는 비옵시웃이다 이렇게 해요. 왜? 얘 역할 때문에 그래. 외워줘야 돼 이거는. 분사는 뭐다? 명사밖에 모른다. 즉 명사를 뭐 해준다? 꾸며준다. 명사밖에 모르는 비옵시옷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이 분사라는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너희가 외워줘야 할 거.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됐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외워줘야 하는 개념이 분사의 의미, 분사의 종류, 그 다음에 분사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예요. 외웠습니까? 최민혁, 현재 분사의 의미 두 가지. 최승기, 현재 분사의 의미 두 가지. 뒤진다 진짜. 민정우, 현재 분사의 의미 두 가지. 능동 진행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최승기, 과거 분사의 의미 두 가지. 능동의 반대. 능동의 반대. 됐어, 그냥 평생 서 있어. 분사는 어디다, 누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맞죠? 자, 분사라는 친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고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 자, 형용사라고 하는 그 역할로 먼저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분사라는 친구가 나왔고 그 분사가 뭘 꾸며준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런 시스템이기는 한데 이 구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 만약에 분사라는 친구가 몇 단어면? 한 단어면 그냥 딱 뭐 하고 끝나냐면요. 이런 식으로 끝나요. running 하고 딱 끝나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현재 분사는 이거 안 알려줬나? 현재 분사 형태. 현재 분사는 ing, 과거 분사는 pp.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건데 run이라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여서 running을 만들었어. 이거 몇 단어야? 한 단어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run은 몇 형식이야? 뛰다. 나는 뛰었다. 끝나도 돼, 안 돼? 되지? 그럼 몇 형식이야? 1형식이죠. 그럼 뒤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 애초부터. 맞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분사를 만들어도 몇 단어? 한 단어밖에는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분사가 한 단어면요. 명사를 뒤에다 놔요. 그럼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이면 명사가 어디로 갈까요? 분사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런 거죠. playing game이라고 하는 하나, 두 단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의 뒤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왜 알아야 되고 이런 규칙 왜 생긴 거 같아? 왜 알아야 돼,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 않아? 아니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설명하겠어요? 아니겠죠. 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너네가 이 위치를 왜 알아야 돼, 애초부터? 생각해봐. 문제를 푸는데 이 running이라고 하는 단어, play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치가 왜 중요할까요? 아, 해석할 때도 필요하고 또 너네 해석하기 전에 무슨 분석하냐? 구문 분석하지. 근데 너네가 구문 분석을 하는데 얘가 분사고 분사가 몇 단어 이상인지를 모르는 상태. 즉, 얘가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지 앞에서 꾸며줘야 되는지를 모르면요. 애초부터 얘가 분사인 걸 알아볼라? 몰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꾸며주는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저기 뒤에 있는 놈을 꾸며주는지 모른다고요. 즉, 이걸 배우는 이유는 분사가 한 단어면 딱 한 단어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뭘 해줄 수 있으며 해석을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굳이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거 문장은 아니고 구인데 Playing baseball at school in the morning 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굴 꾸며주는 것 같아? 봐도? 앞에 있는 레이디를 꾸며주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사, 두 글자 이상의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 몰랐다 쳐보자. 즉, 너네 맘대로 그냥 썼다 쳐볼게요. 레이디? 뒤에다 써볼게. 이렇게 하면 ing로 시작했으니까 뭔가 분사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럼 분사를 묶고 나서 뭐 해줘야 되지? 다시 끊어줘야 되지. 끝에를 찾아야 되지. 근데 너네 끝에 찾을 수 있어? 다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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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끊기는지, 여기서 끊기는지, 여기서 끊기는지 한 번에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두 글자 이상의 분사는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앞으로 가는 게 맞아. 왜? 우리는 분사의 무슨 점을 알아? 시작점을 알아. 시작점을 알면 이 친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겁나 쉬워. 그냥 찾으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무슨 점을 잘 몰라? 끝점을 잘 모르죠. 끝점을 모르는데 어떻게 꾸며주는 놈을 뒤에서 찾을 거야. 그래서 분사가 두 글자 이상이면 어디로 꾸며준다? 앞으로 꾸며준다가 기본이 된 거예요. 됐어요? 이거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한 요소야. 기억해.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떤 위치에 분사가 있을 거고 어떤 위치에 명사가 있을 건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들어가는데 이거 설명하고 문제 같이 풀어볼게. 이렇게 꾸며준다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분사구랑 분사에 사용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중 어떤 게 더 맞아? 라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 여기에 현재 분사가 사용이 됐어. 그리고 여기에 밑줄을 긋는 거야. 그러면 현재 분사가 누굴 꾸며주는 거지?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앞에 있는? 그러면 이 현재 분사랑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명사를 비교해야 돼요. 그럴 때 밑줄 치고 쓰세요.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은 바로 뭐다? 관계다.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꾸밈을 받는 친구랑 꾸며주는 친구와의 뭘 봐야 돼요? 관계를 봐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무한중요.
문제 풀 때 이게 핵심. 석지우 안경 안 꼈네? 자, 그러면 관계를 따지는 방법. 여기까지 적었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 왜? 구문 분석해봐. 동사 찾아. is. 얘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왜? 일단 시제가 다르죠? 시제가 다르기도 하고 얘가 동사여버리면 중간에 뭐가 필요해?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이런 애들이 필요하지. 근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만 있을 수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요. 얘가 진짜 동사거든?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는 뜻? 주어가 된다는 뜻이야. 맞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서 주어가 너무 길어 보이잖아. 묶어줘야겠지. 묶을 수 있는 기준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였다? 전치사였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분사를 배웠으니까 어디에서도 묶을 수 있어요? 분사에서도 묶을 수 있어요. 왜요? 분사는 역할이 뭐라고요? 형용사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어디에서 묶을 수 있을까? 최민혁 대답해봐. 어디부터 묶을까요? 최승기, 어디부터 묶을까? 아, 나 이제 질문 안 해. 김서아, 어디서부터 묶을까? played부터 묶어야죠. 왜? 분사부터 묶기로 했으니까. 맞니? 그럼 played부터 묶어서 어디까지? 동사 전까지. 그냥 싹 다 묶어버려. 그럼 분사를 묶었으니까 분사가 누구라고? 형용사라고. 형용사는 누구 꾸며준다고? 명사 꾸며준다 했지. 그럼 이 친구가 누구를 꾸미겠니? 보이를 꾸미겠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보이, 즉 꾸밈을 받는 명사랑 꾸며주는 분사와의 뭘 보라고? 관계를 보라고 했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 푸는 거 들어가요. 아까 전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어떤 식으로 나눴었지? 의미가? 능동과 수동으로 나뉘었었죠. 완료인지 진행인지는 이런 문제에서 안 나옵니다. 뭐만 보시면 돼요? 능동이냐 수동이냐만 보시면 돼요. 자, 잘 볼게. 남자애가 능동이면 뭐 하는 거니? 플레이를 하는 거죠? 수동이면 뭐예요? 플레이가 되어지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남자애가 플레이를 하는 거니 당하는 거니? 하는 거지.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능동은 ing 붙인다 했니? pp 붙인다 했니? ing. 그럼 얘 틀렸니? 맞았니? 틀렸죠. 뭘로 바꿔요? playing. 오케이? 즉 너희가 구문 분석을 잘 하고 나면 앞에 꾸며주는 놈과 꾸밈을 받는 놈의 뭘 생각해서? 관계를 생각해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ing인지 pp인지를 알아내는 게 너희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들의 문제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문제를 진짜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 여기 2번 보세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소년이 내 사촌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일단 문장 보자마자 뭐 하라고 했죠? 구문 분석부터 하라고 했지? 동사부터 찾아. 동사 어딨어? is. 문장에 is 말고 동사 더 들어와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진짜 얘는 뭐야? 주어야.
주어가 너무 어떻니? 길죠? 그럼 뭐 해줘요? 묶어줘요. 뭘 기준으로 묶을 수도 있다고 했어? 분사를 기준으로 묶어. 어디부터 묶을래? 어디부터? 여기부터. 웨어링부터. 어디까지? jeans까지. 그럼 묶었지? 그럼 묶은 친구가 누굴 꾸며주겠어? 보이를 꾸며주겠네? 그럼 아까처럼 이 화살표 관계가 정립이 되면 꾸밈을 받는 놈과 꾸미는 놈의 뭘 살펴라? 관계를 살펴라. 자, 남자애가 입는 거니? 입어짐을 당하는 거니? 입는 거죠. 그럼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 정답은 웨어링.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밑에 거 풀어보세요. 3번에 the boy stood 뭐 했대? 서 있었대. 남자애가 서 있었대.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나도 되죠. 그죠?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smiling하고 smiled 요거를 골라야 되는데 딱 봐도 이게 분사 문제니까 smiling과 smiled를 누구랑 비교해야 될까요? 누구가 웃는 거야? 보이가 웃는 거겠지? 그러면 이 친구를 얘가 꾸며주는 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더 보이가 웃는 거니 웃어짐을 당하는 거니? 웃는 거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그럼 뭐예요? 답? 스마일링. 요렇게. 됐지? 그 다음에 밑에 거 잘 보고 얘 지금 breaking하고 broken 있잖아. 근데 이 표현이 몇 단어인지를 좀 잘 봐봐. 분사가 지금 몇 단어인지, 그래서 어떤 걸 꾸며줘야 되는지를 잘 보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 집은 깨진 창문을 가지고 있대. 해석 참고하셔도 되고, 이 분사라는 요 두 개 중에 하나 표현이 누구를 꾸며주는지부터 화살표를 하세요. 오케이? 세민학 책 있지? 보여? 잘 안 보여? 앞으로 나와. 승기도 앉아. 다시 질문해서 대답 못하면 일어나는 거야. 야, 이거 누가 누구를 꾸며준다고 봐야 돼요? 이거 화살표 방향 어떻게 돼요? breaking하고 broken window가 이렇게 누군가를 꾸며주는 건가요? 아니요. 왜요? 왜요? 만약에 얘들아 잘 생각해봐. 만약에 분사가 두 글자 이상이라면 명사가 어디에 온다 그랬어? 앞에 간다 그랬지. 그러면 얘 분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맞지? 그럼 너네가 만약에 이렇게 묶었다 쳐?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아까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두 글자 이상이라는 걸 너네가 추측을 했을 때 두 글자 이상이면 명사가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얘는 두 글자 이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몇 글자라는 거지? 한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글자니까 명사가 어디 있겠어? 어디 있겠어? 뒤에 있겠지. 그럼 이 친구가 누굴 꾸며줘? 윈도우를 꾸며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누구랑 누구와의 관계를 비교해야 돼? 브레이크랑 윈도우와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됐음? 그럼 봐. 윈도우가 깨트리는 거야? 깨어지는 거야? 깨어지는 거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그러면 ing예요? pp예요? pp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거 어때? 쉽지? 겁나 간단하고 짧잖아.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알겠어? 뭐 이것도 뭐 똑같겠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 같은 문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겠죠. He had the window.
He had the window fixing인지 fixed인지 한번 봐보래. 여러분 이거 구문 분석부터 시작해야 돼. 동사 어딨어? had. 그는 가졌다. 창문을. 돼? 말 돼? 그는 가졌다 창문을. 이상하지 않아? 창문을 가질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끝나? 이상하잖아. 그럼 얘 지금 had가 가지다라는 동사로 해석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 가지다라는 해석이 안 되는 have는 뭐밖에 없어요? 뭐? 그거 말고 had pp 말고 아? 시키다 무슨 동사? 사역 동사. 오 나이스. 시키다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럼 시키다는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지? 이거 make, have, let 요거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사역 동사라는 거잖아. 몇 형식일까? 사역 동사 몇 형식? 5형식이죠. 그러면 얘는 뭐고? 목적어고. 얘는 뭐고? 목적격 보어네. 자, 잠시 생각.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어떻다고 보죠? 같다고 봅니다. 그럼 목적격 보어가 꾸며주는 놈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목적어겠죠. 맞아요? 목적격 보어니까.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꾸며주니 이 분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네? 맞습니까? 얘랑 얘 뭘 비교하면 돼요? 관계를 비교하면 되겠네. 자, 다시 윈도우가 뭔가를 고치는 건가요? 고쳐짐을 당하는 건가요? 당하는 거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정답은 fixed. 이해돼?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좀 질문 하나 있지 않을까요? 아, 없어요. 명사가 지금 어디 있지? 앞에 있지. 근데 분사는 몇 글자지? 한 글자야. 이거 좀 질문할 법하지 않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분사라는 친구가 몇 글자 이상이면? 두 글자 이상이면 명사가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만약에 분사가 한 글자면 명사는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했지. 근데 얘는 왜 한 글자인데 뒤에가 있어? 이건 누구 때문일까? 사역동사라는 문장의 특징 때문이에요. 사역동사는 너네가 그냥 맘대로 분사가 한 글자니까 명사는 뒤로 가야지 하면서 He had fixed the window라고 하면 문장에 뭐가 바뀌어? 전체적인 틀과 형식이 전부 다 바뀌어버리지. 요거는 분사의 위치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뭘 먼저 따라야 돼요? 오형식이라고 하는 문장의 위치부터 먼저 따라야 되는 건 거야.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형식하고 분사의 위치하고 싸우잖아? 그럼 누가 먼저, 누가 이겨? 형식이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얘는 한 글자인데 왜 명사가 앞으로 갔어요가 아니라요. 뭐가 우선이니까? 형식이 우선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건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요. 2번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을 풀지는 못하겠고 2번, 3번만 풀어보세요. 내가 아까 말했다. 형식과 분사의 위치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형식이 이긴다고 했어. 그러면은 위치부터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보는 게 맞아? 형식부터 보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I was 어쩌구잖아. 너네 무슨 동사 봤어, 지금? was 비동사 봤지? 비동사는 몇 형식이야?
무조건 이 형식이지. 그럼 이 형식이면 뒤에 뭐 들어가야 돼? 보? 무슨 보어? 주격 보어. 야, 주격 보어는 누구 꾸며줘? 주어 꾸며주지. 그럼 잘 생각해. 너네가 지금 여기 분사 자리네. 분사는 명사 꾸며주는데 이걸 선택할 때가 아니라고. 왜? 이게 몇 형식이니까. 이 형식이니까 형식이 무조건 이기죠? 그러면 이 자리는 분사의 위치를 따질 게 아니고요. 이 자리 자체가 무슨 격 보어 자리라고? 주격 보어 자리라고. 그럼 주격 보어는 누구 꾸며준다고? 주어를 꾸며준다고. 그럼 우리 화살표 관계가 생겼죠? 그럼 누구랑 분사를 비교해야 돼? I랑 분사를 비교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surprise예요. surprise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중학생한테도 고등학생한테도 무조건 강조하는 뜻이에요. 이거 놀라다 맞아요? 고개 끄덕이면 여기서 죽지, 그지? surprise는 무슨 뜻이야? 놀라게 하다. 이거죠? 무슨 동사입니까? 감정 동사예요. 감정 동사는 여러분 어떻게 무조건 해석해야 돼?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그 이유는 무조건 감정 동사는 어떻게 나오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진짜 무조건이야. 그럼 봐. surprise를 감정 동사처럼 즉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이 못해요. 절대. 그러면 얘는 뜻이 뭐다? 놀라게 하다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능동이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놀라게 하? 형용사처럼 는. 좀 구리네 이게 자리가. surprising을 해석하면 놀라게 하는. 왜냐? 형용사니까. 그러면은 surprise 드면 수동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놀라게 된. 이해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계를 따져야 해서 그래요. 아까 전에 요 놈이 누굴 꾸며준다 했어? 아이를 꾸며준다고 했죠? 그러면 아이, 내가 놀라게 한 거야? 놀라진 거야? 놀라진 거지. 뭐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맞아? 됐니? 그러면 내가 놀라게 된 거니까 정답은 뭐다? surprised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더 없어? 여기서 질문. 제발. 하나만. 내가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민정으로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오늘 숙제 100문제야 하면서 너네를 놀라게 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맞지? 그런데 왜 얘는 놀라게 됐다라고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만약에 놀라게 하는 거면, 놀라게끔 만드는 거면, 놀라게 만드는 뭐가 필요해? 대상이 필요하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목적어라고 부르죠. 만약에 여기가 놀라게 하는 이라고 했으면 놀라게 하다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목적어가 필요한데 있어. 그럼 무슨 동? 벌써 까먹었어? 능동.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어. 그럼 무슨 동? 수동이라고 말했죠. 자, surprising이야? ing야? 목적어 필요하지? 목적어 필요한데 있어 없어? 없지. 얘 능동 아니네? 무슨 동이네? 수동이네. 이렇게 푸는 거야. 진짜 중요해. 알아들었어?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 밑에 있는 거. I was 어쩌고 by the noise. 자, 몇 형식입니까? 이 형식이죠. 왜?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형식이 이긴다고 했으니 요 놈은 뭐다? 주격 보어다. 그럼 주격 보어는 누구 꾸며줘? 주어 꾸며줘야지. 그럼 화살표가 어디로 가? 이렇게 가겠죠? 자,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I랑 누구를 비교해요? fright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fright도 딱 보니 무슨 동사? 감정동사. 감정동사 해서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게 하다. 뭐 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 근데 ing니까 무섭게
얘는 무섭게 된, 무서움을 느끼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무섭게 하는 거야, 무서워진 거야? 해석으로 하는 거는 둘 다 되는데 무섭게 하는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무섭게 하는 대상인 목적어가 없으니까 아, 얘는 수동이겠구나. 2번. 됐어?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이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비교하는 건 끝. 두 개가 남았거든요. 근데 하나는 설명이 가능하고 하나는 쉬는 시간 끝나고 2교시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요 프린트를 드릴 건데 요 분사랑 분사구문이라는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거든? 왜 오늘은 구문 분석을 안 드리냐면 구문 분석은 분사구문밖에는 의미가 없어서 아직은 안 드리는데 괜찮아요. 저는 각 수업 때 이미 구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수업에서 분사구문 있으면 분사구문 설명하시고 해석 쓰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구문 분석은 안 시키고요. 오늘 숙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냥 딱 문법 문제처럼 풀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나 45문제예요. 알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동명사랑 분사, 그 다음에 위에 투부정사까지 합쳐가지고 준동사라 배우죠.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랑 분사가 형태가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 뭐지? 무슨 분사? 현재 분사. 야, 동명사도 ing, 현재 분사도 ing인데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거야? 형태로 구분 가능해, 안 해? 절대 못해. 그럼 어떻게 구분해? 뭘로 구분해? 문법으로 구분해야지. 동명사는 어제 뭐라 그랬어? 김치볶음밥. 동명사. 명사라 그랬지? 동명사는 동사 아니고 명사죠? 현재 분사는 방금 뭐라고 했니? 무슨 역할? 형용사라고 했지? 그러면 동명사는 명사 역할이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네? 그럼 너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방법은 뭐예요? 얘가 명사로 쓰인 건지 형용사로 쓰인 건지를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명사인지 아닌지를 찾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우리 문장 성분에서 명사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얼만큼 중요해? 명사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될 만큼 중요해. 다시 말하면 명사는 문장에서 필수야, 아니야? 필수야. 없으면 큰일 나. 그러면 얘가 동명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얘를 뭐 해보는 거? 지워보는 거예요. 동명사인지 아닌지 하려고 얘를 뭐 해봐요? 그냥 지워봐요. 지웠을 때 말이 안 되면 뭐고? 명사가 맞고. 지웠을 때 말이 되면 현재 분사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이 문장에서 playing soccer is fun 할 때 요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알아봐봐 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보라고요? 없애보라고요. 근데 playing만 없애면 되나요? 아니죠. playing soccer가 한 세트잖아. 그럼 뭐 해봐야 돼? 다 없애야지. 그랬더니 문장이 어떻게 돼? is fun 이렇게 하고 끝나. 문장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 친구는 뭐인 거예요? 동명사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지? 아,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요거 괜찮군. 그냥 이거 보세요. It is the best song for depressing people 이라고 지금 ing가 쓰인 부분 보이지? 저 부분 동명사 같아, 현재 분사 같아? 현재 분사 같아. 왜? depressing 요 부분 뭐니까? 없애 보니까 뭐해 보여요? It is the best song for people만 남죠. 없앴더니 문장이 이상해져요? 아니면 괜찮아요? 괜찮죠. 즉 그리고 depress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people을 꾸미고 있어.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 사람들한테 좋다라고만 해도 되죠. 그러니까 말이 되니까 얘는 현재 분사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없어졌을 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고 동명사랑 현재 분사를 비교해도 되고요. 동명사는 누구누구 누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니?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그걸로 따져보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쉬는 시간. 다음 페이지 내가 피고 있었던 12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표시하는 거 풀어보세요. 2번, 3번, 5번. 뭐부터 체크해야 해? 문장, 성분. 구문 분석부터 하시고 이 친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화살표부터 하시고 어떤 게 동사로 쓰였는지 잘 봐야 돼. 동사로 쓰였다는 거는 뭐로 해석된다는 뜻이야? 뭐뭐하, 다로 끊는다는 거죠. 해석 봤습니까? 2번.
해석 뭐래요? 그녀는 기침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갔다라고 하지. 여러분, 어디에 다가 쓰였어? 내려갔다에 쓰였지. 그러면 너네 walked랑 coughed 중에 진짜 동사가 뭐라는 거야? walked라는 거야. 그럼 walked down이 동사가 맞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동사라는 거니까 얘는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뭘 바꿔? 바꿀 만한 거 누구밖에 없어? 커프드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 해석이 뭐라 그러냐면 기침을 하면서라고 했어. 기침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근데 왜 ing 안 썼어? 틀렸으니까. 그럼 뭐라고 바꿔줘? She walked down the stairs coughing 이게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질문이 조금 있으시다면 얘는 2교시 때 분사구문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했던 coughing이라고 하는 한 단어잖아. 근데 한 단어면 명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 뒤에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뒤에 있어? 명사? 없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형식이 이겼나 보다 하고 봤더니만 얘는 몇 형식이야? walked down the stairs. 그리고 walked까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녀는 걸었다 이거잖아요. 몇 형식이죠? 1형식이에요, 그냥. 그리고 down the stairs는 없어도 그만. 있으면 땡큐 이거거든. 그럼 1형식이니까 얘 필요해? 안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1형식이면서 뒤에 명사도 없는데 갑자기 coughing이라고 하는 현재분사가 왜 나오지? 이게 질문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2교시 때 분사구문을 들으시면 이게 이해가 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3번. Look at the boy. 뭐 해라? 봐라. 뭐를? 남자애를. 그 다음에 이거 washed 동사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해줘? 묶어줘. washed the dishes 하면은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분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가 누굴 꾸며줘야 되니? 두 글자 이상이니까. 앞에 있는 보이를 꾸며줘야겠죠? 그럼 보이를 꾸며줬을 때 남자애랑 씻다랑 관계를 비교해야겠지? 그럼 남자애가 씻는 거야? 씻어짐을 당하는 거야? 씻는 거지. 그러면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그럼 washed가 아니라 washing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5번. 아까 전에 depressing 하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거긴 하지만 문장이 틀렸죠, 사실. 뭐예요? 누가 누구를 꾸며준다고? 아까 말해줬잖아. 얘가 얘를 꾸며준다고 했지? 그럼 depressing이 people을 꾸며준다고 하면 얘랑 얘와의 관계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depress 무슨 뜻일까? 우울하게 하다. 감정동사네? 그러면 사람들이 우울하게 하는 걸까? 우울해진 걸까? 진 거야. 왜? 해석도 우울한 사람들, 즉 우울해진 사람들이라고 했고 만약에 잘 봐. 선생님 그러면 이 depressing의 목적어가 people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목적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본다면 잘 생각해. 만약에 이 depressing의 목적어가 people이었다면 얘랑 얘가 뭐겠어요? 한 세트겠죠. 맞습니까? 얘를 우울하게 하다니까 하는이잖아. 그러면 얘 앞에는 뭐가 있었어야 돼? 이걸 꾸며주는 명사가 있었어야지. 근데 명사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한 세트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분사가 한 단어인지 두 단어인지를 그렇게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야. 아니 선생님, depressing 능동이고 얘 목적어잖아요. 안 된다고요. 왜? 만약에 얘가 한 세트면 앞에 명사가 있었어야 되니까.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틀렸다고. 이해돼요? 네. 분사의 기본 개념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는 오늘 1교시 때 끝났고요. 쉬는 시간 한 다음에 뭐 할 거다? 분사 구문할 거다. 진짜 중요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오세요.
기억화 시작한다. 1교시 때 배웠던 개념. 무슨 사? 분사. 분사의 종류는 두 가지. 하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시제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현재 분사의 의미 두 가지. 능동, 진행. 과거 분사의 의미 두 가지. 수동, 완료.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겼어? ing. 과거 분사는 pp. 이렇게 생겼죠? 분사랑 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분사의 개수. 분사의 개수가 한 개면 명사는 어디에 있고? 분사의 뒤에 있고. 분사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면 명사는 분사의 앞에 있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분사의 개수를 파악한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지 화살표 표시하고 그 둘의 뭘 본다? 관계를 본다. 이렇게 했었죠. 그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뭐고? 현재 분사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 쓰는 거 그거였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분사 구문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분사 구문 진짜 다들 들어는 봤었지. 들어보고 지금 아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사 구문은 일단 뭐가 사용된 구문이지? 분사가 사용된 구문이야.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분사 구문의 기본은요. 기본값은 내가 늘 말하잖아. 기본값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값이 뭐예요? 능동이에요.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현재 분사를 기본으로 해요. 즉 분사 구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현재 분사인 뭐를 붙이는 게 기본이다? ing를 붙이는 게 기본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넣어. 됐어?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분사 구문을 왜 만드냐 이것부터 갈 건데요. 분사 구문을 만드는 이유는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쳐보자. As I love you. 내가 너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뭘 준다. 반지를 줬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 지금 문장이 두 개잖아. 접속사가 하나 있잖아. 그쵸? 그런데 뭐가 똑같아요? 주어가 똑같죠. 뭐 목적어도 똑같긴 한데 주어가 똑같으니까 주어를 반복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너네가 실제로 친구들이랑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너네는 주어가 같으면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어제 뭐뭐를 샀는데 내가 그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말해? 안 해. 내가 어제 이거 샀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랬다? 이렇게 말하죠. 주어는 반복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너무 반복되니까 짜증나는 거야. 주어를 삭제를 해줄 거야. 근데 여러분 as가 붙어 있는 거,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거 우리 구문 분석할 때 뭐 해주지? 묶어주죠. 묶어주는 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너네 이 문장에서 아이를 지울래? 아니면 어차피 생략할 문장에서 아이를 지울래? 당연히 생략할 수 있는 데서 지우겠지? 주어가 어디에서 지워져? 여기에서 지워지는 거야. 반복되니까. 지웠어? 지우고 나서 보니까는 접속사도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야. 문장을 뭐하게 만들기 위해? 짧게 만들기 위해. 어차피 반복되는 거 삭제했고. 왜? 없어졌어? 뭐야? 아, 나. 아니다. 어차피 I 쓸모없으니까 없앴으니 접속사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해서 as도 지워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문장에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이러면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접속사도 없어졌고 주어도 없으니까 이 문장 자체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 근데 하나로 만들 때 이 친구가 동사이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로 만들어?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love에다가 ing를 붙여서 loving you, I gave you a ring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생긴 목적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생겼어? 문장이 길었던 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짧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기 편하려고 굳이 반복되는 거 말하고 싶지 않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목적이 뭐냐면 분사 구문은 공통된 거, 반복된 것을 뭐 하는 거? 지우면서 생겨났어. 이해됐지? 그러면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분사 구문을 봤다고 생각을 해봐. ing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인가? 라고 의심을 하는 거야, 일단. 근데 의심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얘의 사라진 주어가 누구랑 똑같겠어? 뒤에 있는 주어랑 똑같았으니까 지웠을 거 아니야. 그치? 사라져 있는 주어를 뭐 해봐요? 대입시켜봐요. 러브에다가 I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는 게 맞으면 분사구문이 맞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래. 그럼 이거는 분사구문이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뭘 넣어서 만든다? ing를 넣어서 만드는데 그 중에서 뭘 삭제하고 주어를 삭제하고 접속사도 앞에 삭제해준다. 근데 간혹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이 문장 안에서 얘가 살아있는 거야. as loving you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접속사를 주잖아. 주면 개꿀이야. 왜냐면 내가 해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접속사, 어울리는 접속사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문장 하나만 봐볼게. 자, 3번. 페이지는 130쪽. 3번 문장의 오른쪽 편 한번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shower I waited at the door. 여러분 샤워를 하다 영어로 뭐라고 해? take a shower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앞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take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그냥 take를 쓰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몇 개예요? 2개가 되죠. 근데 접속사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랑 주어가 있든 아니면 얘가 무슨 구문으로 쓰이든 분사 구문으로 쓰이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보시면 그가 샤워를 해서가 하나고 나는 문에서 기다렸다가 하나죠. 근데 문에서 기다렸다는 이미 있지. 그지? 그럼 봐봐. 그가 샤워를 해서야. 주어가 같아 달라? 그랑 나랑 주어가 같아? 아니잖아. 주어가 안 같으니까 얘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줘 마라. 일단 하지 말아보자. 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일단 하지 마. 그러면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가 들어가줘야겠지. 왜? 문장이 2개니까. 맞아요? 그럼 접속사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주어도 들어가야겠지. 근데 주어는 얘랑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접속사 넣어주고 여기에 있는 주어 넣어주고 뭐 넣어줘? 동사 넣어주면 돼. 해봐. 뭐뭐 해서 라는 접속사 넣어주시고 주어 넣어주시고 동사 넣어주시고 안 쓰냐 최민혁?
뭐라고 해야 돼? 뭐뭐 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 뭐예요? because 또 다 말해봐. 뭐? 뭐라고? 누가 뭐라 한겨? as 또 뭐, 스 발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야? since 아 진짜 자신감 있게 안 해? because, as, since 이거 다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가 샤워를 했기 때문에 그가 샤워를 해서니까 주어 뭐 넣어? he. 샤워를 해서 내가 문 앞에서 기다렸잖아. 과거형이잖아. 그럼 뭐라고 해? He took a shower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주어가 같지 않으니까 굳이 분사구문 해줄 필요 없기는 한데 이 상태에서도 분사구문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일단 기본 분사구문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야 봐봐봐. 샤워할 때 나는 노래를 한다라고 했어. 지금 주어가 같아 달라? 같아. 샤워를 할 때 나는 노래를 한다면 누가 샤워를 할 때? 내가 샤워를 할 때 내가 노래를 하는 거지? 주어가 같죠? 그럼 무슨 구문 만들어줄 수 있어? 분사구문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주어 같으니까 안 써줘도 돼. 접속사도 그럼 지워줘도 돼. 그럼 뭐만 붙여주면 될까요? take, king, ing만 붙여주면 바로 군사구문 완성. 어때? because, as, since, he, took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랑 분사구문 그냥 taking 딱 하나 박아주는 거랑 어때요? 완전 간단하고 쉽잖아. 그래서 분사구문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조금 심화 버전으로 가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주어가 같을 때 하나를 생략해서 분사구문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죠. 근데요, 주어가 어떨 때에도 같지 않을 때에도 분사구문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어를 안 없애면 돼. 주어를 그대로 두면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어. 그럼 다시 생각해봐. 우리 원래 필요했던 게 접속사였고 주어였잖아. 그리고 동사였잖아. 맞지? 원래는 얘랑 같았기 때문에 얘를 지우는 거였는데 얘랑 다르대. 그럼 주어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려놔요. 그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뭐였어? 접속사를 없애는 거였지? 없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뭐 붙이는 거였어요? ing를 붙이는 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주어가 뭐였어? he였지. 그리고 take, taking a shower. I wait it at the door. 이렇게 하면 돼. 이상해 보이지? 근데 할 수 있어.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안 없애고 그냥 놓은 다음에 야, 얘 주어 이거 아니고 얘다 알려준 다음 ing를 붙여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중학생들한테는 나오지 않고요.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2학년? 그쯤에는 나옵니다. 여기까지 분사구문을 왜 만드는지, 분사구문 어떻게 만드는지 했거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게요. 6번, 7번 왼쪽 편만 한번 풀어보세요.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시면 돼요. 주어를 써야 될지 없애도 될지. 됐어? 할 거 많아. 빨리빨리 해.
자, 물어볼게. 6번을 최한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쓰나요? 아, 완성형으로 썼구나. 접속사 있는 걸로. 아, 일단 잘 썼는데 듀어링을 조금 바꿀게. 듀어링은 뭐죠? 전 치사지.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로는 조금 부적합해서 듀어링 말고 뭐 하는 동안? 그가 연주하는 동안이니까 뭘로 써주면 좋아요? while로 써주면 좋아요. 접속사라서. 그러면은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나는 손뼉을 쳤다. 맞는 문장이거든? 근데 우리는 무슨 구문 만들기로 했어? 분사구문 만들기로 했지. 이거 이 자체에서 분사구문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해요? 뭐 지우고. 주어 지워야 돼. 근데 주어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요? 접속사는 없앨 수 있죠. 그 다음에 played라고 하는 이 동사에다가 뭘 붙여줘? ing를 붙여줘. 아까 내가 그랬다.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시제랑 관련이 있다 없다. 시제랑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played라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고 해도 그거 무시하시고 뭐 붙이면 돼요? ing 붙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she playing the piano, I clapped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까 한소리가 말한 것처럼 while she played the piano, I clapped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됐어? 그 다음에 카드를 접으면서 그는 파티를 준비했다.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가 카드를 접고 그가 파티를 준비한 거잖아. 맞니? 그러면 뭐 하면서? 접으면서. 주어 같으니까 주어 안 써도 되고 접속사 안 써도 되고요. 동사에다가 뭐만 붙이면 될까요? ing만 붙이면 돼요. 그럼 folding the cards, he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정답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내가 방금까지 말한 건 기본값이었죠. 분사 기본값이 뭐라고? 능동이라고 했어. 그러면 기본값이 아닌 뭐도 있다는 거야? 예외, 수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방금 만든 건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접는 거야, 접히는 거야? 접는 거지. 그가 접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그래서 ing를 쓴 거거든. 근데 뭐가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수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차가 닦는 거야, 닦여지는 거야? 닦여지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없음. 2 문장. 해석해 보세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내가 뭐 했다? ran down the street. 거리를 달려 내려갔다. 이거거든. 내가 놀랐어. 내가 달려갔어. 주어 어때? 같아. 주어 어떻게 해줄까? 지워. because 어떻게 해줄까? 지워. 그러면 이 동사의 원형에다가 뭘 붙여줘? ing를 붙여줘. 얘 원형이 뭐야? 앞에 안 봐? be. 에다가 뭘 붙여줘? ing. 그럼 뭐가 돼? being이 되지? being surprised 이게 되지? 그런데 여러분의 무수한 경험으로 인해
알 수 있었던 정보 하나. being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그럼 이걸 만약에 생략을 한다 쳐요. 뭐만 남아요? surprised만 남아요. 그쵸? 그러면 surprised 하고 I ran down the street 이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인데 너네가 만나게 되는 완성형은 뭐야? PP인 거야. 왜 PP지? 뭘 생략해서? ing being을 생략했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장을 그냥 처음으로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부터 이거였다고 생각을 해봐. 앞에 봐. 정신 차려. 내가 시작부터 이걸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당황스럽겠지. 왜 갑자기 PP가 있지? 아니, 당황하지 말고 뭘 찾으면 돼? 사라진 주어를 찾으면 돼. 아까 분사 뭐였어? 분사는 이 친구가 꾸며주는 명사를 찾는 거였죠? 명사를 찾아서 뭐 해주는 거야? 관계를 비교해주는 거였지? 그럼 봐봐. surprised의 사라진 주어 뭘까요? I겠죠. I라고 같았으니까 사라졌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I랑 누구를 비교하면 돼? surprise를 비교하면 돼. 여러분, 내가 놀란 거예요? 놀라짐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서 여기서는 놀라짐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거리를 뛰어내려 갔구나 라고 충분히 추측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관계가 뭐다? 수동이다 해서 PP 써주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장 딱 밑줄 쳐놓고 얘 1번 surprising, I ran down the street 이렇게 가는 거야.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구분해? 사라진 주어를 찾아서 주어랑 관계를 비교한다. 이해되니? 오케이. 얘가 아마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분사 구문일 겁니다. 자, 140쪽에 5번. 5번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만 골라봐. (140) 141인가? 어디야? 뭐야? 정답. 뭐여야 돼? I was strongly. 나는 매우. strongly 지워도 되죠. 부사니까. 그러면 I was니까요. 비동사잖아요.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2형식이면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무슨 보어라는 거지? 주격 보어라는 거죠? 그럼 밑줄 친 부분이랑 누구를? 주어와의 I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I가 impressive, impressed, to impress, impressed, impressive 중에 뭐여야 돼? impress가 일단 무슨 뜻이야? 인상이라는 단어는 맞거든요. 인상 이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인상을 주다라고 해야 돼요. 주다. 그러면 내가 인상을 주는 거야? 인상을 받은 거야? 받은 거지. 왜? 인상을 주다라고 하면 그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필요하지. 근데 목적어 있어 없어 여기?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어. 무슨 동이라고 했어? 수동이라고 했지. 그러면 impress 그가 정답인 거지. 이해돼? 여러분 이런 문제 못 풀어가지고 시험 문제 맨날 틀렸던 거 아니야. 알겠어? 분사일 땐 관계를 항상 따져줄 명사를 찾으면 끝나요. 근데 그 명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못한 거고 두 번째 찾았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됐니? 좋은 문제 하나가 있어서 8번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기억나요?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 특히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대과거부터, 그러니까 완전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를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그러면 둘 다 일단 과거 시제인 건 맞는데 대과거랑 과거가 만나는 순간 사건이 몇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긴다. 기억나니? 내가 치킨 냄새. 내가 집에 갔었는데 치킨 냄새만 나. 그러면 뭐가 어떻게 했던 거? 가족들이 치킨을 시켜 먹었었던 거. 근데 내가 집에 갔더니 치킨 냄새만 나. 그러면 뭐가 먼저 일어난 거니? 치킨을 먹은 게 먼저. 내가 집에 간 게 두 번째인 거죠. 기억나요? 그게 어디에도 적용이 될 수 있냐면 분사구문의 시제에도 과거 완료, 현재 완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 8번 문장의 한국어 해석을 좀 봐보세요. 범죄 현장에서 그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는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 그랬거든. 전체 시제 뭐니? 과거지. 둘 다 과거지. 그럼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했다. 두 번째, 결백을 증명했다. 이거 중에 먼저 일어난 게 뭐야?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결백을 증명한 거잖아. 그러면 증거 수집이 먼저겠지. 그럼 봐봐. 얘도 과거. 얘도 과거인데 얘가 더 과거래. 무슨 과거? 대과거. 그럼 얘 대과거잖아. 그러면 뭐 써줘야 돼? 해, 그, pp였었어야 돼. 맞아? 맞지? 그러면 had pp였고 그가 증거를 수집한 거니까 주어도 뭐였겠어? he였겠죠? 그리고 접속사도 있었겠죠? 맞습니까? 주어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지워요. 접속사도 지워요. 그러면 had pp의 원형 누구? have 에다가 뭐 붙여? ing 붙여. 그럼 뭐가 돼? having pp, 가 되는 거야. 이게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가 들어간 분사 구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렇게 진짜 많이 쓰여. 특히 고딩. 그러면 having 뭐 했기 때문에 모아, 수집해. 뭐가 들어가? collected. 이해됐어? having collected the evidence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정답이 될 수 있겠지. 정답 몇 번일까?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프린트로 좀 돌려볼게요.
다 받았니? 1번부터 We liked it. This radio was Look at the girl. 이런 식으로 문장이 서로 다르거든요. 먼저 뭐부터 시작? 구문 분석부터 시작. 동사가 뭔지, 형식이 이기는지, 분사가 이기는지부터 알아내 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분사가 어떤 친구를 꾸미는지 화살표도 해야 돼. 분사가 한 단어인지 두 단어 이상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설명을 듣는 동안 아, 나 분사 잘하네. 나 분사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풀면 다릅니다. 당연히 얘들아, 밑줄 그은 부분이 뭐겠어? 분사겠지, 지금? 그럼 밑줄 그은 부분이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다 했냐? 고른 사람. 오케이. 못하겠는 사람. 다 할 수 있겠어? 그럼 시켜봐도 돼? 가능? 오케이. 정우. 첫 번째 문장에 we like to eat 하고 어쩌고저쩌고 potatoes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밑줄에 들어가는 단어가 fry인 것 같아. 그치? 그럼 fry는 뭔 뜻이야? 튀기다죠? 튀기다는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튀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분사로 바뀌어서 어떤 놈을 꾸며줘야 되는지를 봐줘야 될 것 같아. 어떤 놈을 꾸며줘야 돼? 포테이토. 왜? 왜 앞으로는 가면 안 돼? 프라이 포테이토스 해가지고 얘가 목적어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만약에 프라이 포테이토가 한 묶음이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렸지?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분사가 몇 글자였다? 한 글자였다. 그러면 누굴 꾸며주면 돼요? 뒤에 있는 포테이토를 꾸며주면 되죠? 그럼 다시 프라이랑 포테이토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포테이토가 뭔가를 튀길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되는 거죠? 튀겨지는 거죠? 그러면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 그럼 뭐 써야 돼? fried. 4번, 5번 중에 하나겠네. 됐지? 가운데 쓰시고. 그러면 this radio 이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was가 있네요. was면은 무슨 이형식. 이형식이면 뒤에는 뭐가? 주격보어. 그럼 주격보어니까 누굴 꾸며줘야 돼? 주어를 꾸며줘야겠지. 그러면 누가 누구를 꾸밀까? 얘가 얘를 꾸며주겠네? 맞아? 그럼 라디오가 만드는 거야? 만들어짐을 당하는 거야? 만들어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겠죠. 정답은 made. 정답이 나와버렸네. 됐지? 그 다음 마지막 거. 잘 봐. Look at the girl 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by the window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어쩌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여서 누구를 꾸며줘야 돼? 당연히 현재 분사, 과거 분사니까 여기서부터 묶여서 어디까지? 윈도우까지 묶은 다음 두 글자 이상이니까 누구를?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 비교해야 되는 거 누구야? 거리, 스탠드, 서 있다. 이거랑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자애가 서 있는 거야? 서 있음을 당하는 거야?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 분사? 현재 분사. ing. 정답은 4번. 맞춘 사람. 굿.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셨죠? 진짜 딱 하나만 더 해볼게. 37번. 37번에 해석을 잘 봐. 한 남자가 미아를 발견한 다음에 그 남자가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갔다야. 그럼 전체 시제가 뭐냐? 과거지? 두 시제 모두 과거인데 뭐가 먼저 일어났어? 발견을 한 게 먼저 일어났지? 그럼 아까 책에서 풀었던 거랑 동일한 거죠. 시켜봐도 돼? 자신 있는 사람. 나 답 골랐는데 나 좀 자신 있다. 오케이, 최승기. 렛츠고.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해봐. 몇 번이야? 아? 이거 딱 2번이죠 하면 안 되죠. 새끼야. 아까 했던 거잖아. 과거 시제인데 둘 중에 시간 차이가 나, 안 나? 나지. 발견을 한 게 더 먼 과거, 더 먼저 일어난 과거지?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대과거라고 하지? 그럼 대과거는 뭐라고 써? 드 pp라고 쓰지? 근데 헤드 pp 하고 이제 처음부터 하면 뭐뭐 한 후니까 after겠잖아. 예를 들어 그냥 남자니까 he라고 볼게요. after he 그가 뭐 한 후에 발견을 한 후지. 근데 먼 과거니까 무슨 pp? had pp. 그래서 had found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lost child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 후에 얘를 데려갔다라고 했으니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무슨 구문을 써야 돼? 분사 구문을 써줘야지. 여기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우고 지우면 뭐가 남아? had가 남지. 근데 had에다가 원형 have, ing 이렇게 바꾸면 having found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몇 번? 4번. 돼요? 미안한데 조금 수상하거든? 한 문제만 더 풀게. 45번. 개 쉽다 이거. 바로 보자마자 풀어줬으면 좋겠다. 45번.
하나씩 지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같지 않으면 지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했어? 최승기 렛츠고. 지금 해. 뭐부터 지울까? 주어부터 지우지. 근데 주어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지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주어, whether, 주어 다르니까 지우면 안 돼. 그럼 이제 다음으로 지울 수 있는 거 뭐 있어? 접속사. 접속사 누구야? if, 지워. 그러면 주어는 살아있지만 동사가 나타나 있으면 돼야 한대.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is의 원형에다가 뭘 붙여줘요? ing를 붙이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is의 원형이 뭐야? be. be에다가 뭐 붙여? ing. 그럼 being하고 뭐? fine. 그리고 we will go shopp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being을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being fine이라고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잘 생략을 해주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헷갈리거든. 근데 쓰기도 해. being을 생략하기도 해. 형용사는 보통은 생략 안 해주니까 붙여줘도 되고 없애도 된다. 됐냐? 45번까지 언제까지 풀어와요? 금요일까지 풀어오시고 뒷장에 답안지 있으니까 채점까지 해서 고쳐서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아, 숙제 내고 가세요.